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합천군 용주면에서 난 산불이 19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때 산불 현장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본격적인 헬기 진화 작업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본격적인 헬기 진화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까? 네, 불이 난 지 이틀째지만 진화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전 한때 현장에 30분 정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불을 끄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33대가 순차적으로 이륙해 본격적인 공중 진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19시간 넘게 불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밤새 특수진화대 등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진화율도 크게 올라섰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95%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63헥타르, 불의 길이는 400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바람도 어제보다는 많이 잦아든 상황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순간풍속 초당 6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중에는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상 부근 급경사 지역에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 현장에 구름이 많이 껴서 여러 대의 헬기가 연속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발령됐던 산불 3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주택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네, 어제는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기계와 조선이 주력 산업인 경남에서는 최근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왜 여성 청년들이 경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창원에서 자란 21살 이세은 씨. 졸업 뒤에는 서울로 상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웹툰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경남에서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몰려있는 편이라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유리한 것 같아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경남을 떠나는 20, 30대 여성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년 동안 경남에서 남성 청년 인구는 27.7% 감소했지만 여성 청년 인구는 37%나 감소했습니다.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임시직, 저임금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고 나는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인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 제조업 안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크게 도움되는 여성 일자리나 혹은 서비스 산업 섹터, 문화예술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투자로 좀 전향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여성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이들과의 미래를 꿈꾸는 남성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의 시대를 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등 용어를 삭제하는 등 퇴행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성별 임금 격차, 구조적 여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소방관과 이 소방관을 119 구급차에 태워 달아나도록 도와준 다른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소방관의 음주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김해안 도로에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술을 마신 승객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긴 탓입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는 이 주변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택시 승객은 경남 소방 소속 간부 직원 A씨였습니다. 원래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다툼이 나가지고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내리고 그냥 그 와중에 그 가벼운 신랑이 정도 있었고. A씨는 사건 다음 날 경남의 한 소방서장으로 취임해 한 지역 소방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에야 자신의 음주 폭행 사건을 경남소방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들어 지난달 3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보나 당사자의 보고가 없으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2월 3일 검찰 그 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달 27일자로 징계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B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각각 열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내일까지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해마다 10만 명 넘게 찾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닷속에 퇴적물이 쌓여 요트 경기장 일대 수심이 낮아진 탓인데 관련 대책이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려고 만든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요트에서 바라보는 부산 앞바다의 풍광을 즐기려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마다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채 배가 기울거나 파손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선체에서 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엔진이 이제 가다가 배가 갑자기 훅 서버리는 승객분들도 갑자기 가다가 배가 턱 이렇게 멈추고 이러니까 이제 당황스럽다. 배들이 바다로 드나드는 두 개의 통로 중 한쪽의 수심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의 수심은 제 허리 높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요트가 운항하려면 수심이 최소 5m는 돼야 하는데 바다 아래 퇴적물이 쌓이며 수심이 1m도 안 되게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준설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을 알리고 항해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르고 진입을 하죠.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이다. 느낌이 오거든요. 요트 경기장과 바다를 오가는 배는 1시간에만 40대에서 50대 정도. 한쪽 통로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다른 통로에만 배들이 몰려 충돌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요트 경기장 재개발 논의로 준설 작업이 미뤄졌다며 2025년 부산 전국체전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준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준설 작업이 미뤄질 수도 있어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현재도 산불 진화 작업 중인 합천을 포함한 8개 시군으로는 벌써 2주째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특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불시 사용을 금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산불이나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현재는 대부분 잦아들면서 일부 남해안으로만 약한 비구름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 편이겠고
있고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맑겠습니다. 밤에는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후를 기준으로 한 하늘 표정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기온은 밀양이 9도, 그 밖의 지역 10도를 모두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해안가를 제외하고 20도를 웃돌며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합천은 12도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최대 2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낮 동안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은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와 고성군 4개의 시군이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한 달 30만 원씩 2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경상남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4개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중견 중소조선업체에 석 달 이상 근속한 취업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해당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밀양과 거창, 고성 등 인구 감소 지역인 경남 11개 시군에 설립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 시행령 공포안을 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 이후 3년 동안은 절반을 지원합니다. 또 경영난으로 업종을 바꾸는 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감면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경남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사교육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번째로 서울이 56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6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3%, 참여 학생으로 한정하면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90건 가운데 63%인 57건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사고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경남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이 어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렸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경상남도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기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실천 운동을 추진합니다. 또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과 중대재해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